이 신인 선수들이 각 팀마다 어떻게 좀 포진이 되어 있는가. 왜냐면 또 올해, 그러니까 작년 특히나 25시즌에 신인들이 좀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LG도 김영우 선수라든지 삼성 배찬승, 두산의 뭐 박준순, 하나 누구였죠? 정우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약간 리그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신인들도 이제는 좀 바로바로 활약을 할 수 있는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럼 올해 신인들은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어떤 선수들이 좀 참여를 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전문가거든요, 우리 산민호. 뭐 전문가는 아니고 본인이 아까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라고 안 했어요. 이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러면서. 자, 제가 됐나요? 네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산민호님이 한번 정리해 싸게 보셨는데, 한번 팀마다 한번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네. 주요 선수들. 어쨌든 지금 네. 흥미로운 게 스프링 캠프에 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정말 4명의 선수 배찬승, 네. 심재훈, 차승준 하면서 4명의 선수가 합류해서 했던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사실 신인 선수들 합류가 쉽진 않았어요. 1차 지명 선수 정도만 1라운드 선수만 합류를 했는데 지금 웬만한 팀들 다들 2명 아니면 8명까지 합류하는 키움 히어로즈도 있고요. 근데 LG 트윈스도 2명의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라운드 양우진 선수는 지금 여러 가지 부상 문제나 그런 문제로 1군 스프링 캠프를 합류하지 못했고 박준성, 2라운드의 박준성 선수와 되게 독특한 게 11라운드에 영입한 대졸 투수인 김동현 선수가 스프링 캠프 합류하고 심지어 정식 등록 선수를 11라운드. 네. 이게 그 신인 선수 왔을 때 5명인가? 6명인가? 정식 등록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는 육성설도 정식 등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LG 트윈스는 11라운드에 있는 김동현 선수를 무려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그러면서 캠프까지 먼저 차근차근 얘기해보면은 박준성 선수는 네. LG 트윈스랑 비교하면 약간 함덕주 선수랑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딥세션이 굉장히 좋은 자완 투수예요. 최고 구속도 뭐 147이지만 평균 구속 144, 143 정도가 나오고 있고 되게 큰 커브를 가지고 있고 딥세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천고 1라운드 뽑혔던 게 이태양 그리고 박준성, 김지석 뭐 이런 선수들인데 박준성 선수가 LG 트윈스의 2라운드로 인천고 선수 중에 김지석 선수 다음으로 투수에서 제일 뽑혔고 LG 트윈스는 어쨌든 박준성을 좀 즉시 전력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김동현 선수가 신기해요. 김동현 선수가 부산 과기대를 졸업했고 이 선수가 신장이 190이 넘고 190에 95, 192cm에 95kg이니까 그 구속도 152km로 150km, 152km로 되게 빠른 공을 던진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라운드라는 하이 순위에 뽑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를 정식 등록했다는 것은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안 보고 한 게 아닙니다. 3개월 정도 그 팀에서 훈련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죠? 이 신인 선수들이. 그때 아마 좋게 평가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오히려 양우진 선수가 안 들어갔어요. 네, 부상 문제로 양우진 선수는 합류하지 못했고 네. 11라운드 김동현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LG 트윈스도 이런 두 선수들이 아마 올 시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프링 캠프 1군 스프링 캠프에 갔다는 거는 뭐 이제 시즌 내에서 1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쵸. 지금 어떤 네. 선수보다 가능성이 사실 더 높죠. 첫 번째 가능성이 높은 게 1군 스프링 캠프 합류한 선수들. 그쵸. 두 번째가 정식 선수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육성 선수들이 그런 그쵸. 건데. 예. 그래서 이 선수들 좀 LG 트윈스는 또 주목해봐야 되고. LG가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팀에 비해서 신인이 자리 차지하기가 좀 가장 힘든 팀일 수도 있는데. 그쵸. 이제 어쨌든 이 두 선수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팀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 이글스네요. 이거는 이혜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한화는 투수는 좀 길게 보고 육성을 하자라는 기조인 것 같고 왜냐면 야수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야수 2명인데 두 선수의 특징은 네.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결국은 한화도 1번 타자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된다. 이게 최유빈 선수도 컨택이 되게 좋은 선수고 네. 삼진 잘 안 당하는 선수. 오재원 선수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맞추는 재주가 뛰어나다. 그리고 다리가 빠르다. 출루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최유빈 선수는 이제 대학교 졸업 선수인데 대학 시절에도 컨택이 되게 좋고 삼진 잘 안 당하고 도루 엄청 하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키워보자 라는 심산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은 오재원 선수는 이제 문현민 선수랑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타격 연습을 하고 그러던데 네 좋더라고요. 폼 자체가 좋고 현장의 평이 좋아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여러 인터뷰를 봤을 때 뭐 이런 인터뷰도 하셨어요. 오재원 같이 훈련에 열심히 임하는 선수가 많아져야지 팀이 건강해진다. 벌써 힘을 실어주고 이미 있어요. 눈에 하트가 뿅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되던 간에 저 젊은 선수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투수들은 오히려 젊은 선수들은
이제 서산에서 예, 육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 우리 생각이 오재원 선수가 사실은 정수빈의 후계자인데요. 그렇죠. 유신고. 그렇죠. 그죠? 딱 그 왜냐면 김경호 감독님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다식을 할 수 정수빈? 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오재원 선수는 가능성이 네. 갈수록 개막전에 주전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오재원 선수가 타격에서는 그러니까 장타력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음흠. 컨택이 정말 막 최상위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고교 최상위급과 비교해서 컨택이 막 그러니까 물론 상위권이긴 하지만 정말 극단적인 뭐 염승원, 뭐 박한결 이런 극단적인 최상위권은 아닙니다. 근데 오재원 선수가 프로에서 무조건 통하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주력. 주력. 저는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주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이 안 가요. 이 선수가 오호. 고교 시절 도루 개수가 34개인가? 35개 이 정도 되거든요. 오. 근데 발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근데 엄청 이 빠른 정도 거죠. 도루를 기록했던 게 최근에 이 정도 주력으로 평가받았던 최근 선수가 김도영 정도밖에 아. 없어요. 이 정도 주력을 갖고 있다는 선수가. 그럼 엄청 통한다는 네, 건데. 그래서 그쵸? 엄청 빠르다라는 건데 음. 이 선수의 주력이 그러니까 물론 타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침이나 있을 수 있고 당장 뭐 프로에서 3할 치는 타격은 아닐 수 있어요. 뭐 2할 6푼, 2할 7푼 요 정도 칠 수도 있고 뭐 2할 3푼 정도 칠 수 있지만 아마 지금 당장 주력으로 봤을 때는 하나이글스 그 어떤 선수보다 오재원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지금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 중에서 팀 사정이나 뭐 이런 걸 가장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전체 신인 신인왕 중에서. 후보긴 하죠. 그죠. 네, 강력한 그래서 신인왕 후보긴 하죠. 이 선수가 또 어떻게 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신인 선수들은 체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인 야수들 특히 이제 앞으로 지명하게 되는 약간 트렌드도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까지 그렇죠. 연결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재원 어깨 어떠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선수는 자꾸 송구하지 말고 달려가서 아웃시키는 게 아무리 빨라도 공보다 빠른 수 없습니다. 그게 빨라요. 근데 레이저도 네. 외야 중견 수비를 할 때 어깨가 제일 뒷순이에요. 첫 번째가 주력이고 두 번째가 타구 판단입니다. 오재원 선수의 주력은 정말 최상위급이고 타구 판단도 이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래 유격수 선수였다가 1학년 때 외야 전향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비 센스도 좋기 때문에 외야 수비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 유신고 선배 KT에 갔던 정준영 선수라고 있어요. KT에 3라운드인가 4라운드 입단한 정준영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랑 비교할 만큼 수비가 괜찮습니다. 정준영 선수도 KT에서 수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를 아무래도 리그 전체적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가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개막전에 로스터에 들어가서 주전까지 좀 차지해서 뭐 극단적으로 1번 타자까지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말로 리그 전체에 좀 매스컴에서도 좀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또 야수가 고졸 야수로 이렇게 그렇죠. 어떤 자리 잡은 케이스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없죠. 굉장히 드물죠. 가장 최근이 그나마 뭐 강백호 이정우는 너무 대박이었고 그렇죠. 문현빈 선수가 2023년에 문현빈 김민석 뭐 요 정도 이후에는 붙박이 주전으로 나온 선수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 전에 뭐 이제 김도영, 이재현 뭐 그러죠, 이런 쪽으로 가서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지금 하나는 좀 준비하고 최우빈 선수도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최빈 선수도 수비 되게 좋아요. 네. 이 선수가 하나이글스 했던 대학 고교 올스타에서 네. 대학 올스타 주전 유격수로 나와서 좋은 수비를 여러 차례 끝. 뽑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라운드 이 조금 4라운드 지명이 좀 빠르고 왜 4라운드 지명했지라는 평가가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 보여줬던 최우빈 선수의 수비를 하나이글스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력도 이 선수 되게 LG도 빠릅니다.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일단 고교 선수, 대학 선수 이렇게 한 명씩 데려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팀 한번 볼까요? 자, 랜더스입니다. 랜더스 한 명 데리고 왔네요. 어느 순간 대구고가 랜더스의 그 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선수도 대구인데 그렇죠. 이제 김민정 선수 있는데 이 선수는 유급 선수입니다. 그렇죠. 배창성 선수랑 같이 이제 네. 에이스를 다퉜던 대구에서. 근데 이 선수 뭐 평가해보면 152km의 구속을 던지고 140km 중후반대 던진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제가 봤던 김민준 선수의 구속은 140km 초반대예요. 네. 근데 이 선수는 프로에서 즉시 먹히는 스플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안정적으로 피칭하는 선수고 이 김민준 선수 차례 때 양우진 선수도 있었고 네. 신동건 선수도 있고 여러 포텐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SSG가 김민준을 뽑았던 거는 즉시 현재 실력으로 보면은 김민준이 가장 좀 높다고 평가하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당장 전체 1라운드 그러니까 작년 신인 드래프트 선수 중에 가장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줄 투수가 누구냐면은 전 개인적으로 김민준 선수라고 뽑아요. 그래서 김민준 선수는 유일하게 한 명 SSG는 한 명 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인이어서 합류가 아니라 김민준에게
SSG가 5선발 경쟁을 시킬 가능성도 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케다 쇼타까지 있는데 5선발 경쟁까지 할 가능성이 있군요. 전 충분히 김민준 선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 왜냐면 불펜으로서는 좀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김민준 선수가 아마 체력이 되게 좋다고. 스태미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스태미나가 되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도 이제 좀 신인 선수로서 어떤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으면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을 좀 돌았던 선수가 송영진, 김건우, 그쪽이 좀 어려웠죠. 그렇죠. 네, 최민석 선수 두산. 네. 그리고 두산에 다른 팀. 신인 중에 신인들 정현우, 최민석 그 그죠. 정도죠.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쉽지 않은데 김민준 선수가 또 어떻게 활약할 수 개인적으로 있을지. 우투 버전 윤영철 음.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아하. 같아요. 근데 윤영철보다는 공이 네. 조금 더 빠릅니다. 네. 그렇죠. 김민준 선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왠지 네. 길어질 것 같군요. 자, 워낙 영상에서 얘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호범 선수는 개인적으로 지금 박준현 선수 제외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네.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고에서 정말 이 선수가 원래 평가가 좋지는 않았지만 1이닝 불펜 자원으로 나오면서 불펜 자원으로는 꾸준하게 150을 던지면서 아하. 평가가 올라갔던 선수고 개인적으로 삼성 라이온즈 순위에서 뽑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키도 굉장히 커요. 190에 95kg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이호범 선수는 개인적으로 즉시 불펜 전력으로 좀 쓰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 라이온즈는 2라운드 김상호 선수가 아닌 3라운드 장찬희 선수를 한번 시켰어요. 그러니까 김상호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육성이 조금 걸리는 편이라면 장찬희 선수는 김민준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 선수도 구속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이 선수의 체인지업이 벌칸 체인지업을 던져요. 이 벌칸 체인지업이 여러 가지 체인지업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구사하기 좀 어렵다는 스플리터 느낌의 벌칸 체인지업을 구사하는데 요 공과 또 패스트볼 제구력 이 선수가 9이닝당 볼넷이 2개가 안 됩니다. 네, 제구도 굉장히 좋고 봉황기 MVP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직시 전력을 봤을 때 김상호보다 장찬희가 맞지 않았나 아하. 이런 판단을 해서 장찬희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김상호가 오히려 더 오래 보는 핏으로 그럼 보이는 네, 거고 오래 육성하는 선수. 더 오래 보는 핏으로 보인 거고 장찬희가 오히려 더 빨리 쓰고 싶은 그런 선수로 선택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불펜 투수에 대한 지난 시즌에 좀 부침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서 불펜 투수로 바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삼성은 작년에 야수 한 명 뽑고 다 투수 뽑았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투수를 정말 보강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투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앞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이 불펜 문제를 해결하냐 안 하냐 그렇죠. 인 것 같아요. 그게 신인픽에서 나온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즌이 되겠죠. 신인픽에서 그 불펜의 한두 자리를 딱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주면 사실 삼성은 완벽하게 다른 또 시즌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의 신인 투수들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신인 투수라면은 다 즉시 전력이라고 그러니까 1라운드 선수들이라면 이제 즉시 그쵸. 전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순위였던 김영우 선수도 정말 좋은 활약을 그렇습니다.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뭐 삼성도 아무튼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신인 선수는 네.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막상 프로 뛰면 이제 단점들이 다 나타나고 이제 평가가 떨어지는데 지금 가장 좋을 때고. 작년 투수 중에서는 누가 제일 좋았죠? 신인 투수 정우주, 중에. 배찬승, 김영우. 최민석이 제일 좋았죠. 최민석, WAR,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록만 보면은 선발을 최민석이- 돌았으니까. 최민석의 기록은 선발을 돌았으니까 최민석이 기록은 제일 근데 좋았고. 가장 지금 네임이 높은 거는 정우주죠. 정우주. 임팩트를 약간 포텐이나 이런 걸 봤을 네, 때는 정우주죠. 정우주가 좀 가장 실링이 좀 높다고 봐야 되고. 타자에서는 김영우 선수가 활약은 조금 우승팀의 또 그거니까 네. 가장 좋았다고 또 볼 수 있고. 그렇죠. 타자에서는 이제 박준순. 타자는 뭐 선수. 박준순밖에 없지 않나요? 또 있나요? 박준순. 야수가 좀 뭐 활약. 박관우 선수도 사실 박관우 선수 있어. 박재현. 네, 박재현 선수도 선수도 있고, 있어요.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그래도 박준선 선수가 꾸준하게 나온 선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될지 또 궁금해지고요.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팀은 LC 다이노스입니다. 신재인 선수. 또 신재인 선수가 이제 전체 2순위의 그렇죠. 야수픽인데 이제 야수로는 1번 픽이고 오재현 선수가 야수의 2번 픽인데 전체 3순위 픽이고 둘이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네. 신재인 둘 다 유진고죠. 신재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NC 다이노스가 네. 신재인 선수를 오재원과는 조금 다르게 주전으로 이렇게 바꿔 쓰기에는 아무래도 NC 다이노스가 있죠, 포지션이 이제 다 김주원도 차 있으니까. 있고
네. 예, 그럼 근데 만약에 신재인까지 터진다? NC 다이노스의 공격력은 진짜 어마어마해질 수 있고. 서우철, 김희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런 있죠. 선수들이 다 그렇죠. 있는데. NC 다이노스는 3명을 네. 이제 했죠. 그래서 신재인, 이희성 그리고 고준희 선수, 고준희 선수까지. 외야수인 고준희 선수까지 이제 합류를 음. 했는데 그 NC 다이노스는 일단은 신인들한테 워낙 기회를 자르고 육성도 잘하는 팀이고 이제 어떤 모습 봐야겠지만 신재인 선수는 야수인데 전체 2순위란 말이에요. 야수 전체 2순위가 전면 드래프트 시작하고 나서는 없어요. 3순위에 김민석 선수 정도만 있지. 아하. 그러니까 NC 다이노스는 신재인 선수를 무조건 쓴다라는 건데 근데 신재인 경쟁자의 김주원 그리고 뭐 김희지. 김희질 뭐 이르스의 서우철, 박민우 뭐 이런 뭐 서호철도 있고 이래서 신재인을 어떤 포지션을 쓸까? 저는 쓴다면 결국 신재인이 익숙한 포지션이 3루수거든요. 아하. 근데 신재인이 결국 NC 다이노스 높은 평가 이 선수는 진짜 오툴 플레이어입니다. 음. 고교야구 기준으로 어깨도 투수로서 147던질만큼 어깨도 좋아요. 어우. 발도 엄청 빠릅니다. 꽤 빠릅니다가 아니라 이 선수 발도 엄청 빠릅니다. 파워도 뭐 이 선수가 그 하나이글스 했던 대학고교 올스타에서 홈런 레이스 1위 했어요. 네, 파워도 좋고 컨택도 좋고 네, 성구툴도 좋기 때문에 신재인 선수는 사실 원래 하나이글스 순위에 좀 그렇죠. 고민이 되었던 얘기가 선수. 많이 나왔었죠. 그럴까 네, 원래 했었죠, 양우진이 그죠? 2순위였고 그렇죠. 네, NC 다이노스가 이제 2순위에 갑자기 신재인 뽑으면서 신재하면서? 혼돈의 드래프트가 그렇죠. 시작이 됐던 타임! 건데. 이제 타임 이렇게 됐죠. 네, 최근 메이저리그도 네. 1라운드 보면은 대부분 운동 능력 좋은 야수를 먼저 뽑기 시작해요. 음. 그게 이제 KBO도 좀 시작이 되잖아요.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KBO도 이제 드래프트에서 투수 편향은 좀 끝났다. 음흠. 이제는 운동 능력 좋은 야수를 빠르게 뽑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재인 선수도 당연히 기대가 되고 그 이희성 선수라고 작년 포수 최대호 선수를 2라운드에 뽑았죠. 이것도 사실 깜짝 지명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NC 다이노스가 괜찮게 뽑았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외야수에 있는 고준희 선수도 합류를 했는데 고준희 선수도 정말 운동 능력이 좋고 키도 신체 조건도 좋은 외야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많은 NC 다이노스 팬들 중에서는 외야가 좀 여러 아쉬울 수 있는데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호준 듭니다. 감독님의 좀 의미 깊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박민우 선수한테 예. 1루도 준비해라. 어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신재인 선수와 또 그러네. 관련이 없는 건지 또 그러게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재인 선수가 2루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그 출처,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의중은 알 수 의중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다. 유추해볼직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NC 다이노스도 이런 신인 선수들이 준비되고 있고요.